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성 스님의 분신에 대해서 불교사적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사적인 입장이라든가 또는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한 달 전쯤 됐습니다. 2023년 11월 29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두 번을 하셨어요. 자성 스님이 경기도 안성 칠장사 요사체라고 합니다. 요사체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방을 요사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불난 그곳에서 시체가 한 구 나왔는데 그 분이 바로 이 자성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성 스님 승용차에서 메모가 나왔어요. 메모가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분들께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강 주지 스님께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자들이 상주합니다. 상주하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법 전합시다. 자성. 이런 그 메모가 승용차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계종에서 또 발표한 걸 보면 바로 여기 복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리서 써놨더라는 거죠.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구를 복원해 주도록 25년도까지 꼭 복원할 것,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자성 스님의 소위 그 유언, 자성 스님이 왜 소신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매우 그 핵심적인 그런 메모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열반송을 하나 내서, 열반송이라는 것은 입적하기 전에 그 직전에 자기의 소위 후인들한테 남기는 유언인데, 소위 자기의 그 심중을 표현하는, 열반할 때 하는 개송입니다. 그게 보면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생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생사를 뚫지는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생사가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구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인연을 다 한 것 같아요. 그 열반송 문제는 나중에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스님들의 비문을 한 1000개 이상을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열반송을 하나씩 쓰는 것이 뭐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반송이 나왔는데, 뭐 요것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다음 날이죠,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브리핑에서 자, 왜 소신을 했는가? 소신이라는 것은 몸을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왜 몸을 불태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단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 공양 자화장으로, 자화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 근데 여기서 종단 안정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2번이나 총무원장을 하셨는데 현재는 종단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신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살라 죽음으로 인해서
종단이 안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신과 종단 안정과의 인과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법도생이라는 것은 조계종의 종지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붓다가 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인데 이렇게 이루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법도생, 법이라는 건 붓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근데 이 전법도생을 여기에서 소신공양의 목적으로, 발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단안정과 전법도생이라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일단 열반송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다른 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소신공양을 하시고 나서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국정원에서도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뭔가 타살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직접 연교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국민훈장 무궁화과정을 추수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문공부 장관이 직접 가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도 과연 이게 소신공양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셈하고 잣대로 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진 몇 장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종단 안정을 발언했다고 그러는데 총무원장 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종단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못하고 가니까 총무원장이 맡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는 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법,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서 모든 생명을 제도한다. 이 발언은 이거 같았어요. 상월선언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상월선언이라는 것은 자성스님이 꾸렸던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금도 모으고 해서 굉장한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 선언이 상월선언입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참회는 좀 달라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반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회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그걸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는 참회라는 말을 쓰는데 반성이라고 쓰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여러 소임을 살다가 보니까 수행을 소홀히 했다. 이 점을 자기가 반성한다는 점을 먼저 자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한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 주시길 서원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총무원장님한테 부탁한 거하고 여기는 실제로 스님들한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침체된 것을 갖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유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소신공양은요, 소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니까. 다시 말하면 끝나고 나서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예를 다음에 들겠습니다만은 소신을 하고 나서 그 시체를 다시 답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답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소신을 끝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옆에 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본인이 완벽하게 소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사적으로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화장과 다비를 하고 그리고 종단 이름으로 종단장을 치렀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곳이 없대. 더 이상 볼 것이 인연이 다 없어지네. 이 얘기하고 부처님 전법합시다. 이게 이제 소위 마지막 가시면서 남긴 말씀이고 요것이 자기가 소위 그 소신했었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해 이 자성 스님의 소위 소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큰 반응을 일으켰는가, 좋냐 나쁘냐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스포 유승준도 묻혔다. 윤도 나선 자성 스님의 미스테리, 이런 그 한국경제신문이 나오는데 지난 1일 검색량 지표, 12월 1일입니다. 이번 달이죠.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입적한 자성 스님의 검색량이 40을 넘어서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 유승준 얘기, 부산 엑스포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가장 검색량이 많을 때를 100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다른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자성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봤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학의 10대 뉴스에도 들어갑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스님 소신공양이 뉴시스에서 보면은 7번째 금년에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큼,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였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이것은 소신공양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소신공양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했었던 그러한 그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불교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당국 자성스님 타살 가능성 조사, 국정원도 수사를 참여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자성이 소신공양했다고 조계종 정신 차려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불교계통입니다. 이건 불교계통 또는 일반 신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만약 기독교에서 교단의 총회장이나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작은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불을 내고 분신을 자살했다면 혹독한 비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의 죽음 자체는 애도할 일이지만 자살한 스님을 훈장을 주사하고 대통령 부부가 가서 조문하는 모습이 행여나 자살도 멋있다는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 그런 반대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나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므로 자살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하고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로 보겠죠. 새울산교회 목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불교 깨달음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아주 비난을 했어요. 이 분신 자살에 대해서 소신공양이 아니라 사탄의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속아서 자기 몸을 휘발유로 불태워 죽은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사진도 내걸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불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나 또는 비호하고 또는 높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말 붓다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불교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이고 또는 불교사적이고 또는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소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불교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그 통계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성 스님이 소신공황에 대해서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가 교단 자정센터에서 조계정 스님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서 12월 1일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조계종 소속 승려 4,610명에게 전체는 1만 2천 명인데 4,610명에게 구글 폼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결과 276명의 스님이 대답했어요. 응답률이 66%인데 일반적으로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스님들이 집중 수행, 다시 말하면 동안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6%, 다시 말하면 276명이 나온 것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먼저 스님께서 자성 스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가지의 문항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자들을 깨우치고자 부처님께 공양 올린 소신공양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의외로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막후 실권자에 대한 영웅 만들기 미사 여구일 뿐이라는 게 무려 93.1%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성 스님이 한국 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에 위해 노력한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었어요.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질문보다 더 적었는데 끝없는 정치적인 욕망과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게 무려 93.8%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국민들은 물론 불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총무원장님이 소신공양을 하셨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도를 하고 또 사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가서 이 죽음을 갖다 애도하고 하는데 한쪽에서 더구나 스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소신공양이 뭐고 그 소신공양이라고 아니라고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신문도 어떤 스님도 어떤 불교단체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자료를 쭉 뒤져서 거의 논문을 거의 한 편 쓰듯이 해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사를 하신 분이나 불교를 좀 아신 분들은 쉬울지 모르는데 용어나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제가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쉽게 뚝딱 그냥 1, 2분 내에 또는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간추려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신공양을 제가 우리말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강의를 하는데 한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예. 영어로 하면 금방 아는데 뭐 셀프 버닝 뭐라고 그럴까요? 소신 뭐 하면 되는데 한문이 소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이라는 건 몸을 불살르는 것이다. 그리고 공양이라는 것은 이바지다 그러면 이바지 한다. 그래서 이바지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붓답게 먹을거리를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바지는 힘들어 음식 같은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또는 그 물건을 이바지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갖춰 바라지하는 것,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는 것, 이런 게 이제 이바지라고 쓰기 때문에 저는 몸살나 올리는 이바지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그냥
지금 가볍게 본 거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팔만대장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고승전 이런 걸 전부 검색을 해서 첫째, 경전에는 이 몸을 살라서 올리는 이바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붓다의 얘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물론 그 등불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만은 잘 아시는 법등명, 자등명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것을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소신공양을 한, 다시 말하면 몸 살라서 올리는 이바지를 한 스님들이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고승전들에 나온 고승전에서 몸을 살라서 이바지를 한 스님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모든 신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실은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근대에 특히 월남에서 소신공양했었던 그런 스님 얘기를 살짝 비추는 걸로 대부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이라든가 지금 티베트에서 하고 있는 몸을 살라 올리는 이바지가 불교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도 좀 집중적이고 축약적이고 간추려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